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8월 달은 시장이 좀 괜찮을 거다. 우리가 7월 말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메시지를 많이 넘겨드렸던 것 같아요. 8월 달에는 우리가 주도주, 업종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귀들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장이 좀 싸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2주 거래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어느 종목을 사야 되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도주였던, 그동안 주도주였던 반도체는 좀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움직이고,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못 갔던 과대 낙폭들 줄이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 우량주, 제약주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가장 과대 낙폭이 컸던 게임주도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심에 있는 자동차와 2차 전지 쪽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지금 시장은 변화가 지금 빨리 순환매가 일어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집중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크로 변수들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때는 우리가 손해났던 어느 부분들에 대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8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수익이 난 것들은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손실을 난 종목을 줄이는 과정이 더 필요하고요. 9월 달에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밴드를 봤을 때는 2,550포인트 정도 항공관까지 있거든요. 이게 거기가 갭 떨어진 자리라고 해요. 기술적 테크니컬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 마디가 더 있거든. 주봉으로 봤을 때는 3개의 봉, 양봉 3개의 자리고 한 번 더 반등이 있거든요. 그 반등이 2,550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타기나 따라가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오늘 어제도 봤듯이 미국 시장, 고용 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고용 시장이 좋다는 것들은 경제 침체에 대한 반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가 CPI 8월 10일에 발표되는, 그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8월 달은 좀 잔잔한 8월 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 이 공간에 있는 밴드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쓰고, 뭐 물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을 잘 정리하는 수간을 가지는 게 나와요.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제가 강연회나 이런 걸 보면 종목 수가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는 종목이 올랐을 때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돼. 침체가 올 수 있는 시장이고, 실적 베이스 잔들은 3분기, 4분기가 좀 안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동안에 집중을 해서 종목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을 쌓으면 됐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2시간 상담을 하는데요. 첫 번째 상담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스터디 상보, 종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를 같이 소통한다면, 두 번째 시간은 스피드하게 종목을 봐드릴 겁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저랑 상담을 계획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파미셀이고. 네. 매수가 비중은요? 17,750원에 비중은 10%예요. 네,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네. 그죠? 제가 제약바이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 방송 자주 네네. 보세요? 네, 매일 보죠.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올라왔죠? 네. 버리면 안 돼요.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경기에 민감한 주와 경기와 그 방어를 하는 그 성격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는 경기 무관한 주라고 전 보고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돼도 우리 약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몸이 아프면. 그래서 이게 이 네. 사이클만 잘 타면 제약바이오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이클가 2년 주기로 돌아와요. 이게 그러니까 업종의 중심이 되는 사이클의 가장 그 대표 기업을 우리가 보는 게 업종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표 기업들은 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게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도 금요일에 강하게 움직이는 거 봤죠. 그러면 나머지 하단에 있는 업종들이 올라와요. 종목들이 막 따라오거든요. 그게 업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팔기보다는
지금 손에 17,700원이라면 이 18,000원이 매물대라 그래요. 흔히들 볼 때 우리가 네, 여기 보면 네. 골이 떨어진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어디예요? 딱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요 언저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그죠? 여기죠. 네, 예, 그러면 여기가 상단, 여기가 하단.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자율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의 끝자리가 50%예요. 고점 대비 50%가 빠져요. 거의 보면. 이 종목은 25,000원 찍고 10,000원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더퍼폼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들어올 때는 업종이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미셀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말고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는 구간에서 정리하는 전략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홀딩해서 내 목표가 올 때까지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그렇다고 수익은 많이 못 보죠. 수익을 오래 안 갖고 볼 수 있는, 있어요. 예. 예, 지금은 수익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 시장의 네. 시장은 반등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네. 3분기, 4분기는 많이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폭이 이게 연속적이냐 영속적이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연속적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3분기 실적은 더 안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다음에 리섹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고 소비에 대한 위축,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어요. 중국과 네, 대만 맞아요. 쪽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8월 달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어느 정도 내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현금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단기 변곡점은 8월 달이라 보거든요. 8월 달까지 나쁘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8월 말 정도 되거나 9월 중순 정도 되면 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저리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폭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홀딩. 17,000원까지 제가 보여요. 이 종목이. 18,000원. 18,000원, 17,000원 고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홀딩하면 네. 어떨까?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기 고맙습니다. 오티팜에 대했어요. 자, 옵티팜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에 오퍼로요. 아, 최근에 사셨나 봐요. 따라갔구나. 아, 예, 주식을 처음 하는데 네. 친구 소개받아가지고. 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예. 아, 친구분 이거 사래요? 그래, 다행이다. 그나마. 근데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여기 예. 계산을 하려면, 수학적 계산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면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 더하기 예. 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를 모르는 분한테 더하기 빼기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할 때는 조그만 소량의 금액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세요. 큰 돈 가지고 하시면 예. 안 되고 아, 예. 조그만 예. 돈으로 연습을 하고 좀 익힌 다음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이 업종이 예. 뭐고 이 종목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운 다음에 해야지 그냥 친구 예. 지인분 만들고 막 큰 돈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예. 꼭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이 예. 자리는 이 업종은 무슨 업종인지 아시죠? 옵티팜이라는 기업이 아세요 혹시? 그것도 모르시죠? 잘? 자세히는 모르고 예. 자세히는 모르고 아, 그래요? 얼핏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 자리는 예. 그 지인분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인가요? 아, 예, 좀 했습니다. 아 좀 했어요. 자리는 좋아요. 차트를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차트라 그래요. 그분은 차트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바닥 라인에 네. 돌리는 자리고 이 업종은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이렇게 좀 아. 매기가 들어와요. 업종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가 확 들어왔어요. 여기 빡 들어오고 네.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럼 그 지인분이 얼마에 팔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자세히 말 안 했는데 네. 일단 조언을 들어보요. 아 예. 이 종목 좀 들고 있다가 14,000원 라인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아, 예. 그때 되면 딱 팔아야 돼요. 14,000원 라인. 아, 14,000원이요? 예, 거기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 이 컴퓨터 잘 하시죠? 네이버 뭐 이 검색 예, 예, 사이트에서 예. 보면 이 회사를 딱 쳐보면 검색해 보면 예.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주식 살 때는 이 회사가 어떤 예. 회사인지 이렇게 딱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이 예.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도 확인을 좀 하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맞거든요. 그래서 아, 네. 이건 14,000원 되면 파시면 돼요. 아, 그리고 네. 다음에 사실 알겠습니다. 때는 꼭 한번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제 열심히 버는 돈이 내 돈이잖아요. 꼭 검색해보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네. 자율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네. 14,000원 정도에 파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말고 그렇게 대응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팜스코 팜스코. 7,000원에 네. 15%.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그 음식료 뭐 그때 그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 샀는데 네. 떨어져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 좀 해도 될까? 어떻게 이거 대처할지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이 팜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 사료 쪽에 곡물 쪽에 연결이 있거든요. 곡물, 네. 이렇게 곡물가가 연결 있어요. 그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 걱정 리스크 때문에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뭐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곡물 가격.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 3대 곡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밀, 뭐 대두, 옥수수 이런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곡물가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곡물가, 그다음 러시아 재건 관련주, 러시아 그 뭐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였었던 게 테마로 엮여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많이 밀렸어요. 이게 곡물가가 앞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을 이게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들고 있는 게 나아요. 더 사지 마시고. 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들고 있다가 그러면은 그 매수가에 오면은 팔아야 될까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종목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인기가 없어요, 이 종목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인기라는 거는 주식을 잘 모르시죠? 주식, 네. 많이 답답하죠. 그죠? 주식이 이게 잘 알면 좀 그나마 좀 나는데 모르는 경우는 되게 답답해요. 그죠? 이게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죠? 네네. 이거 이거 그래프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이런 거는? 차트는 좀 보는데. 아, 그 차트 지금... 보면 가르쳐 줄게요, 제가. 이게 보면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조그만 기업들이에요. 시가총액이 적다는 거는 5천억 밑에는 그냥 조그맣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기업의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이런 테마의 성격, 뭐가 인기가 있어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거래가 이렇게 잡혔다 그래요. 이렇게, 그죠? 여기 거래가 잡혔죠.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이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갈 때는. 예. 그 거래를 매집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니요, 맞아요. 매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빠질 때 어때요? 주가가 거래가 없죠. 이렇게. 네. 거래가 없죠. 이거 지금 거래가 이렇게 주가가 퉁퉁 빠질 때는 이거 거래가 없죠. 그죠? 네네. 그럼 이 거래를 만드는 건 뭐냐면 인기예요, 인기.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조그맣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곡물 가격이 올라갈 때문에 그 테마를 편승해가지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갔던 이유가 떨어지고 있으니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 이런 이 메인이 이 돈들이 못 나갔어요. 만약에 이게 나갔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거래가 어때요? 땅 하고 터졌죠, 이렇게. 이 거래가 나왔죠, 여기.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졌죠. 지금 TV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 거래는 어때요? 막 터졌죠, 이거. 네네. 이건 분산 났다 그래요. 이건 이게 왜? 근데 봐봐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종목들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 많은 그 물량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이건 분산 났다. 이 종목은 살아나기 어려워요. 이만큼 거래가 새로 들어야 움직이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이 거래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여기 보면 이 거래가 이 올라갔던 거래가 이거 안 빠졌죠. 그대로 그대로 있죠. 이 거래가 늘어났지 않죠.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요. 이 거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간가까지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걸린 거죠. 이 시간이 걸려요, 이게 거래가 들어와야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거래가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모가가 올라가거나 그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이 돼야 이 종목이 올라가요. 근데 이 이슈가 발생이 안 되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매수를 하면 움직이는 폭이 늦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올라가는데 이거 샀는데 막 더 많이 사놨는데 안 올라가면 더 긴장되고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빨리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중간값 6,500원, 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이 거래가 기다려야 되겠네. 예,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죠?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6,500원,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상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VPDMP고요. 네. 8,745원에 5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는 지인분이 소개해서 샀는데 지금 2년 반이 넘도록 고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뭐 화장품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예, 뭐 기계 필름, 뭐 라이팅, 뭐 필름, 뭐 이커머, 뭐 별거 많이 해요. 이 회사가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적 베이스가 되게 안 좋아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그동안 빠져 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지금 거래 바닥이 들어왔죠. 거래가 튀면서 튀어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 테크니컬한 방법으로만 해야 돼요. 매매를. 시가총액도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가총액 5천억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이 기업의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기보다는 뭐 실적 베이스 이런 거 가지고 안 움직여요. 이 인기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시청님이 사신 가격들은 보면 이 다운 사이클이에요. 다운 사이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주가를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허리라고 그랬어요. 허리가 어디예요? 55일선이에요. 60일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이 추세가 꺾인 거는 60일선이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 분홍색 선이 어때요? 꺾여 있죠. 저기가 55일선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선들이 그죠? 이 선들이 이렇게 55일선 이렇게 꺾여 있죠. 그건 뭘 얘기해요? 아, 저는 떨어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 가격인데 그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팔아야 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아니에요. 좀 더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은 7,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7,000원 라인. 7,000원 라인에서 한번 고민해. 예. 7,000원 가야지 또 상담이 되죠? 지금 뭐 제가 이걸 뭐 7,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때 돼서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래 걸리나요, 멘토님? 네? 7,000원까지 오래 걸릴까요? 좀 걸릴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가서 얼른 나도 사고 싶죠. 인기 있는 종목을. 인기 있는 제품을 사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이걸 언제 올라가요? 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에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뭐 재료가 됐든 뭐 계약 공시가 있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완전 소외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올라가요? 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거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시간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 자율 반등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함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정리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슈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는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지 않고요. 어떤 이유, 그러니까 뉴스가 가장 큰 거냐, 어떤 재료가 있어서 움직이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재료와 테크닉이 더 중요해요. 시가총액이 5천억 밑에는.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되거든요. 그러면서 꺾어지는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율반등이 6,500으로 7,000원까지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홀딩하고 있었다가 종목을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금액에 전화 주셨어요? 포바이퍼요.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는 지인 소개로 샀는데 네.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네.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이런 네. 종목 신규주잖아요. 신규주들은 네, 우리가 네. 매매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신규주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가 있는데 이 신규주는 가격을 만드는 그런 시간적인 베이스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신규주는 최근에 한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이 지난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 회사 실적도 괜찮고 컨텐츠 쪽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이 가격을 잡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 테크니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기술적 분석을 해서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짧게 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 잡으신 거예요? 이 종목이? 저는 한 네. 1만 5, 이번에는 이제 1만 5천 원 정도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님이 팔으라는 그 금액에 팔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이 그래프가 쫙 있죠. 지금 보이죠? TV에 이렇게. 네, 이게 네, 수급표예요. 최근 3개월 정도 수급이거든요. 요거는 누구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사고 있죠. 이렇게죠. 이게 왜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뭐 외국인 기관들 다 매도하고 이거 개인이 물량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량을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뭐냐? 개인들은 이렇게 급한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빠른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조그만 거를 이렇게 급등락을 좋아하는 종목들을 많이 해요. 외국인 기관들의 성격은 이 강한,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좋아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은 그 조그만 기업은 안 해요. 다 보면 뭐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것부터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뭐냐?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개인들은 빠른 매매가 이렇게 원하는 걸 줬기 때문에 개인들만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 개인들보다 먼저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각 네. 개인들 들어있게 튀어 올릴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탁 튀어 올릴 때. 그럼 튀어 올리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25,000원짜리가 맞아요. 잘 보셨어요. 왜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여기를 거래를 봤을 때 여기 딱 보면 여기 보면 거래가 딱 들어왔죠.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죠. 여기. 네. 그다음에 이게 주가가 밀렸죠. 그럼 여기를 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매물이라 그래요. 네. 주가가 밀렸기 이 메인의 자체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들의 네. 성격은 뭐예요? 올라오면 야 너무 힘들었어. 나 한 달 동안 기다렸어. 너무 힘들어. 올라오면 내 번져놓으면 팔아야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네. 그 가격이 여기 25,000원대 요 안에 매물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자율공간, 자율반등이라 그래요. 시장도 지금 나쁘진 않잖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율반등이 탁 들어와요.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24,000원, 25,000원 언저리 오면 매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신규주들은 거의 추세 자체가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왔다가 이 쌍봉을 만드는 경우 한 번 더 밀려요.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거든요. 거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짧게 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장중 변동성도 세요. 뭐 들어올 때는 뭐 10% 이상도 움직이니까 만약에 장중에 10% 이상 왔다 그럼 팔아버리세요 그냥. 예. 오래 끌고 하지 마세요. 신규주들은 웬만하면 오래 끌고 안 가는 게 낫고 반등이 세게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24,000원, 25,000원에 오면 그냥 딱 팔고 수익 챙기는 전략이 맞아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전문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기가레인 2100에 45%입니다. 기간에 하셨어요? 예, 예. 이거는 어느 업종의 어느 종목인지 혹시 아세요? 예, 뭐 5G하고 반도체 장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잘 안 움직이죠. 예, 잘 최근에 움직입니다. 다른 그 5G 관련주는 바닥에서 많이 움직여요. 예.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기간해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약바이오도 올해 1월에도 막 그 많이 빠졌을 때 꼭 팔지 말고 들고 가려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예. 반등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업황의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이거든요. 삶의 질은 지금은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5G예요.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이 얼마만큼 자주 하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요. 뭐 도심항공이라든지 뭐 비행기 뭐 위로 날아가는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우리가 손을 놓고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이런 모든 시스템이, 그다음 메타버스, NFT 이것도 다 근간이 되는 거는 5G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업종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2,000원에서 쇼티지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의 전국 시국에서 우리가 가장 손해를 봤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화장품 관련주, 엔터주, 그다음에 이거 5G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영향을 줬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의 퍼포먼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봐도 가져가도 걔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5G하고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굳이 여기 2,000원부터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조그마요.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뭐 5G도 되게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노와이어나 KMW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로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그 KMW나 뭐 이런 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5G가.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게 5예요. 5 쪽을 중국 시장에 전체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반사이익이 올 거라고 보니 지금 힘들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드시면 손해 없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그게 올 맞아요. 전망은 좀 괜찮겠습니까? 전망은 나쁘잖아요. 이거는 전망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얼마나 예.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되게 조그맣거든요. 시적 베이스를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업황의 인기도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업황보다는 이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이 성장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5G의 흐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죠? 예. 제 의견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2,000원까지 오면 딱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예, 드릴게요. 예. 힘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효성 첨단네. 네, 효성 첨단 사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14만 7천 원에 8%요. 효성 첨단 소재? 예. 아니, 47만 원에. 예. 예, 47만 원 사서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계속해서 수익 한 번씩 났어가지고 샀는데 이번에는 밀려버렸네. 밀려버리셨어요. 이거 자꾸 수익을 많이 보셨나요? 예. 여기 쪽은 이제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보냐면 차량 경량화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최근에 네. 이제 전기차들이 가능하게 움직였고, 그다음 배터리 쪽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경량화 쪽에 또 움직여요. 이게 순환 사이클이거든요. 이쪽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퍼포먼스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겁잖아.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싸게 사냐가 가장 중요해요.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수급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보면 이 녹색 선이 있죠. 이렇게. 이 녹색이 딱 누구예요? 이게 기관. 그다음에 파란 건 개인. 외국인 밑에 이런 순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게 또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어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물량.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살짝 머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바뀜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주가를 몰려가던 건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공매도 그래프거든요. 공매도를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숏을 들어왔고 숏 커버리지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전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에 되는 자리라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이 4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팔면 돼요. 여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정이 끝난 자리예요.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조정을 줘요라고 하면 50%가 빠져요. 거의 다 보면 대형주는. 50%라는 건 뭐냐, 고점 대비 50%. 여기서 좀 더 빠지는 건 언더퍼폼을 해서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거기가 거의 저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85만 원, 40만 원대가 저점인데 거기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쇼티지가 있었어요. 7월 달, 6월 달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언더퍼폼이에요. 그러면 얘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는 50%의 가격, 거의 50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팔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럼 지금 좀 더 사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종목은 좀 올라가는 소진이 늦어요. 그죠? 왜 다른 건 지금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시장의 중심이 됐던 배터리 업체들 많이 올라왔고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그러면 얘를 더 샀을 때 속도를 볼 때 이 종목이 올라가는 속도와 지금 새로 종목을 사서 올라가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빠르냐.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더 빠를 거라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인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살라가지 말고
빨리 움직이는 업종을 찾아가서 그쪽을 해서 수익을 내서 이 종목을 좀 덜어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심리적으로,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니까 이 종목만 보지 말고 다른 종목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그 단점이라고 할 때는 내 계좌에 찍혀 있는 계좌의 마이너스만 보고 이 종목만 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그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힘이 더 빠른 거 종목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면 시장은 불안하고 9월달 또 넘어가면 9월 중순 되면 시장 또 빠져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더 사서 반등이 못 오고 밀릴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 머리대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저항대라고 하거든요. 굳이 이런 거 보면 이게 저항이에요. 이렇게 저항. 올라가려면 이 저항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서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머리 이렇게 선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경 쓰이지 않아요? 신경 쓰이질 거잖아요. 그럼 이걸 뚫었는데 또 머리에 또 선이 있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올라가려니까 또 있어요. 이렇게 선이 4개의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도 봤지만 개인들만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더 사지 말고. 그게 좀 더 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45만 원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강연회 합니다. 오늘은 강연회가 없고요. 오늘은 하루 쉽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연회 하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8시에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공부방이죠. 강연회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기초적인 부분, 최소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수요 공부방에서 배울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안내 보시고 잘 숙지하셔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뿅뿅 올라갈 겁니다. 이제 8월달만 뿅뿅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동안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단기 코스닥보다는 이 대형주 중심의 과대 낙폭주로 우리가 수요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번에도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업종을 우리가 증축적으로 보면 움직임이 조금 더 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삼성 SDI 매수가 비중은요? 54만 8천 원에 100%입니다. 잘 사셨네요. 네. 직접 사셨나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그 사긴 직접 샀는데 좀 높이 샀다가 네. 좀 내려가갖고 막 네. 그러고 그래요. 약간 이건 장기로 보신 거예요? 단기로 보신 거예요? 글쎄요, 뭐 바쁠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좀 지켜보고 싶은데 네, 맞아요. 얼마까지 될는지. 네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업황을 제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심의 업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 보냐, 장기로 보냐. 개인 분들이 단기로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 게 있거든요. 내가 시간이 있고 이 돈의 성격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어떤 게 더 커질 거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재재 값들이 급등하면서 1, 2분기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게 해소가 됐어요. 그게 원재재 값들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전기차예요, 경유차예요, 휘발유차예요? 내연기관이죠, 지금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아파트 주차장에 가도 거의 대다수가 내연기관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엄청 커지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바로 바뀌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주고 우리가 업황의 사이클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는 지금 시점을 보면 다운사이클의 저점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산업 자체가 바뀐다고 봐요. 그러면 이 종목을 단순하게 오늘 2달, 3달 매매를 하고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 개인적 매매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매의 관점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을 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라면 굳이 얘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갔을 때 주차장을 봤을 때 다 내연기관차인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트렌드인 거잖아요. 그게 다 전기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퍼포먼스가 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내일 아침에 되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3, 4년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많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논하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어떠냐라는 것들이 더 관점이 보여져요. 근데 내가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65만 원짜리예요. 내가 매매의 관점을 본다. 여기가 매물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뭐 꼬리 저항이라 그래요. 이제 이건 테크니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떨어지면 사고 팔고 하는 게 이게 말은 되게 쉽거든요. 우리가 이게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은 되게 쉽거든요. 진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 배터리 같은 거, 또 전기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모아가는 업종과 종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요? 뭐 SK 이노베이션이 좋아요? 삼성 SDI가 좋아요? 그게 아니라 업종이 좋아요라고 해서 관련주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다음 우리나라 이 배터리 퀄리티가 중국 CATL이랑은 뭐 상상이 안 돼요. 이 퀄리티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MS는 중국 시장이 더 크거든요. 뭐 BYD나 뭐 CATL이 세계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걸 볼 때는 조선이나 똑같은 사이클이 된다고 봐요. 저가로 밀렸다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다시 우리나라 지금 조선 업종이 세계적으로 또 각광을 받는 게 이 퀄리티란 말이에요. 그 퀄리티 쪽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언을 해주린다면 그냥 이런 종목 그냥 끌고 가는 건 어떨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1, 2, 3년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뭐 굳이 매매의 관점에서 오늘 테크니컬하게 오늘 살고 내일 팔고 이런 거는 안 맞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에 오면 팔 거예요? 라고 하면 65만 원 라인이에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유니드요. 유니드 사셨어요? 네. 방상주 사셨구나. 매수가 비중은요? 네, 12만 1,500원에 10%.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탄산칼륨 1위, 세계 1위라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샀었어요. 이게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여기요. 네. 이 실적은 되게 좋은데 이게 사이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만 가지고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네. 방법을 잘 봐야 되니까 주식 시장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옛날에는 테크니컬 방법만 봤고 그냥 기술적 분석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20년 전, 15년 전에였었어요. 그건 뭐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였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술직 업종, IT 쪽을 또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믹싱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수익이 더 내기 어렵고 앞으로도 더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실적 단위는 세계 이번에도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네. 그 이해가 안 가죠. 주가가 아니 수익이 돈을 잘 벌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거든요. 오늘이 좋았어? 네. 그럼 내일은 어떨 거야? 오늘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달 뒤에는 어떨 거야?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주식은. 그래서 이게 네. 실적이 아예 안 좋은 거는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지금 막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실적 되게 좋잖아요. 근데 네. 떨어지죠. 네. 그 미래에 대한 반영들이 우려가 들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의식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대건 선반영과 후반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피크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내년은 어떨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 베이스가 깔아줬기 때문에 그 방상의 모멘텀은 더 많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래 끌고 가야 될까요?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오래 끌고 가야죠. 아니, 내가 높은 가격에 샀는데 이거 오래 끌고 가야 돼요라고 하는 거는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면 예. 맞잖아요. 물타기는 좀 예? 물타기는 좀 하면 안 돼. 안 돼, 하지 마 이거. 이거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허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럼 움직이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정신은 맑은데 막 움직이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면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근데 허리가 꺾였어, 이 종목은. 그러니까 55에서 분홍색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난 좀 조정을 할 거야라는 시그널이 통계예요, 얘가 선이. 여기 보면 이 분홍색들이 올라갈 때 가만히 보세요. 분홍색이 올라갈 때 올라갈 확률이 더 크죠. 분홍색이 빠지니까 어때? 떨어지는 확률이 있고 또 분홍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또 분홍색이 떨어지는데? 그럼 또 오래 걸리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그널인 거잖아요. 되게 단순해요. 주식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래도 안전해, 그죠? 돈을 버는 기업은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적자투성인 기업보다는 세상 최대의 실적을 내니까 안전한 거잖아요. 주식은 안전의 장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그널 조정해 준 거예요. 조정 끝나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언제 올라갈 거냐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게요. 단순하게 내일 올라갑니다 하면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아니, 한 달 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더 사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맞출 줄 알면 저는 여기 안 있겠죠. 그죠? 예측할 뿐이에요. 예측이 틀리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안 움직여요. 왜냐면 모멘텀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거는 뭘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스몰캡으로 가야 돼. 실적으로 가야 돼요. 이슈, 방산주의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방산주의 이슈 이거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가야 돼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주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갖고 가세요. 13,000원까지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까지 더 사지 말고.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막 움직이는데 얘가 산 거를 막 더 사놨는데 안 움직이면 어떡할까? 안 움직이면 더 속상하지 않아요? 네. 심리적으로, 그죠? 네네. 맞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올라갈 거라고 더 샀는데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럼 올라갈 거만 생각하지 말고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이 얘는 아까쯤 얘기했지만 분홍색이 앞으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분홍색 위에 있어요. 이거 올라가니까 여기 자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사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여기서 사지 말고 요 위에서 사면 걸리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살려면 추가매수 하려면 어디서 사느냐라고 했을 때는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11만 원이요. 네, 11만 원이요. 11만 원이랑 11만 원, 10만 5천 원이나 11만 원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사는 게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피라미드길에서 탄력 이렇게 힘이 딱 붙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달릴 때 100km, 50km까지 올라가기는 버벅거리지만 100km, 200km 막 이쪽은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힘이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빨리 움직여요. 그때 더 사는 게 나아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서 손해보고는 나오지 마세요. 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종목 NCN. NCN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400원이고요. 3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샀거든요. 누가 추천했어요? TV 방송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6월달 폭락할 때 이렇게 잘 폭락하지도 않고 여기 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이고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하는데 갑자기 자회사 넥스트칩 맞아요. 상장한 이후로 갑자기 급폭락을 하는데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요. 이게 대응 못해요.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폭락해 보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죠? 네, 이거 계속 이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폭락하더니 올라가지도 않네요. 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네, 전망이 어떻게 나가지고. 네, 전망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주식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누군가가 정보를 추천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자체도 이게 짧은 시간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고 있어. 4,400원 샀을 때 나라면 어떨 거고
내가 지금 갖고 있어. 지금 이 가격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을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 맞을 수 없기에 조금 죄송함이 있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컨설팅 해준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주식이 움직이면 되는데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통계를 볼 때는 그동안 흘러왔던 역사적 배경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움직인 거다라는 게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 그 원칙이 뭐냐면 이 종목은 급락은 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자율 반등이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600억 분이 안 돼요. 조그마해 커요? 예, 작았죠. 그러면 이 변동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도 세게 밀리지만 올라갈 때도 또 강하게 움직여요. 여기 보면 재료 만들어 놓고 29% 막 상한까지 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변동성이 더 세면 이런 종목들은 뭘로 움직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슈대로 하나 움직이고 그다음에 세력들에 움직여요. 근데 이거 보면 세력들도 어떻게 손해 보고 있어요. 아직 못 나왔어 물량이 못 나왔어요. 이 종목 물량이 못 나왔는데 우리가 좀 빨리 팔고 싶잖아요. 무서우니까 그죠? 그럼 이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3,500원까지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다 터지진 않았거든요. 이거 보면 여기가 급락이 나올 때 이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 거래 여기가 세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거보다 세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봐봐. 요거보다는 세지 않죠. 요거보다는 세지 않고 요거보다는 세지 않고 이 물량이 다 나가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3,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급락한 이유가 이제 개인이 많이 다 매도를 한 거예요. 세력들이 아니고? 개인들이죠. 예, 맞아요. 이거는 개인들이.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세력이라는 거 누구냐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게 막 조금 뭐 작전하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력이래요. 이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던졌다 그러면 물량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예요? 이거랑 그 차이 똑같거든요. 얘는 어때요? 거래가 터졌죠. 주가가 똑같이 빠졌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죠? 지금 TV 보세요. 근데 여기 어때? 거래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죠. 터졌어요. 터졌죠. 이거는 이게 주식은 죽은 주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주식은 어때요? 아직 다 빠지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율 반등이 들어와요, 거래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3,500원 선에서 팔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테크니컬 방법, 내가 환경이 안 이루어진다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 다니거나 여러 가지 이게 주업이 아니면 웬만한 건 시가총액 좀 큰 거 사세요. 이렇게 급등락,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급등락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식할 때 가장 안전한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1,000원, 2,000원짜리만 사고 10,000원짜리 못 사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손해 나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이 1,000원, 2,000원 뭐 조그만 그 주식을 많이 시가총액 조그만 걸 많이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이 안 돼 갖고 급락할 때 손절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니까 이번에 이게 잘 들어오면 이렇게 보면 안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실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적자투성이에요, 이 회사는. 아예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제 우리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검색창에다 이 회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분석을 요즘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만 보고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3,500원 오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홀딩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 일부 상담이 끝났네요. 이제 좀 10분 쉬었다가 2부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요. 2부는 좀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을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